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그 영화는 저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배우가 아주 열연을 펼친 SF 영화이기도 하지만 더 그 영화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내용 때문이었는데 이 타인의 꿈에 접속을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훔치는 거예요. 바꿔버린다는 그런 내용. 이 놀란 감독의 놀란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첫 마디가 뭐냐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성을 성찰하는데 이용한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론 놀란 감독이 한 얘기는 아니고요. 워낙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서양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드 같은 정신의학자들이 꿈의 분석을 통해서 인간 본성을 탐구했고요. 동양은 삶 자체를 꿈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이 꿈이라는 게 늘 흥미로운 소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모든 상상이 실현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속의 생각을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꿈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영화는 어떤 인간 속에 잠재된 어떤 생각들 그리고 꿈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책이 하나 있어요.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 그래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지배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하루가 즐겁고요. 또 삶이 즐겁고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의자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평소 운전하시면서 차 안에서 주로 뭐 하세요? 저 음악 듣거나 아니면 지인들한테 전화를 하죠. 전화하시면 안 돼요. 운전 중에.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라디오 많이 키죠. 무료하기도 하고 음악을 또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중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 듣다가 중간에 광고 가끔씩 나오는데 광고의 로고송 같은 거를 무의식 중에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제가 이제 좀 흥얼거려 볼 텐데요. 이 로고송을 아마 모두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앞뒤가 똑같은 라라라라 하는 거 있죠? 어떤 건지 아실 것 같으세요? 똑같은 목소리인데 이렇게 다를까요? 저 의도치 않았는데 성악을 하게 됐어요. 앞뒤가 똑같은 번호 아시겠죠? 대리운전의 거의 고수, 아니면 전설, 코리아 드라이브 김동근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지식보다는 저는 지혜가 더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냥 대리운전하면 그냥 질리도록 하는 게 제 컨셉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리운전 시장을 이끌어가려면 이 번호가 무조건 필요하겠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드라이브라는 그런 상호보다는 아무래도 앞뒤가 똑같은 1577에 1577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 출연을 할까요, 제가요?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임금님, 제 선물을 좀 갖고 왔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사실 성공을 하려고 하면 몇 가지, 한 3가지가 꼭 필요한 게 있죠. 뭘까요, 그게요? 학력. 그다음에 학력이 있으면은 또 인맥하고 연결이 되죠. 그다음에 재력이 있어야 되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하려면 이 3가지는 사실 기본적인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 3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이 10년 만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초대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제가 긴 얘기는 못 해드려도요.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10년 만에 저한테 어떠한 결과가 있었길래 오늘날 제가 이렇게 뭐 크게 성공한 건 아닙니다만 성공을 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현재 저희 10년 전에는요. 저희 모습은요. 신용불량자였거든요. 정말 빚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현재는 저희 내근 직원이 200명이고요. 그다음에 저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3,5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모델도 지금 이제 신동엽 씨를 쓰고 있죠.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까지가 제 과정들이 조금 사연들이 굉장히 진짜 기가 막힌 사연이 많습니다. 대리운전 지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다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내 환경이 좋아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다 어려워서 직장 다니다가 회사가 뭐 부도나거나 아니면 내가 하던 사업을 망했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대리운전을 접하는데 지금 오시는 저희 기사님들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대리운전을 시작을 하게 됐고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택시운전을 동시에 양쪽을 두 가지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대리운전도 사실은 제 동생이 먼저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근데 이제 동생이 저한테 권한 거죠. 형 요즘에 보니까 굉장히 어렵던데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대리운전 한번 해봐라라고 저한테 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대리운전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라고 얘기했더니만은 저녁에 출근해가지고 야간에 출근해가지고 대리운전 전단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동네에 이렇게 차량에다 전단지 꼽고 그 영업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대리운전 들어오면은 회사에서 콜을 주면은 가서 운행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그렇게 간단한 건데 굳이 그걸 남이 밑에 가서 할 필요가 있겠냐? 내가 직접 돌리고 전화번호 하나만 갖고 있다가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일 나가면 되지 않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뭐 그건 뭐 형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시작한 게 성남 쪽입니다. 제가 그때 성남에 살고 있었거든요. 성남에 살면서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대리운전 이렇게 차에다가 꼽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영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하루에 많이도 안 들어옵니다. 하루에 한 콜. 그 다음에 뭐 이틀에 2콜 이렇게 들어와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1577이라는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전화번호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걸로다가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번호를 가지고 이제 전단지를 많이 돌리고 영업을 했는데 보니까 하루에 2개, 3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조금씩 계속 열심히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사무실도 없었죠. 그 사무실은 이제 집에서 전화기 한 대를 설치해 놓고 그 핸드폰 하나 갖고 다니면서 착신 걸어 놓고 운행할 때는 그걸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사무실 얻을 여력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고객들을 조금 더 늘려봐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늘려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대리운전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뭐 대리운전을 저희가 광고하거나 지금처럼 TV, 라디오 이렇게 홍보할 뭐 여력이 전혀 없었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하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대리운전이요. 지금 6,000개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예, 6,000개 시장에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1등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대리운전을 시작할 때는 그때도 1,000개 이상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리운전은 한 20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한 거는 10년이 넘었지만 이미 1,000개라는 대리운전이 있는데 이 시장들과 싸워가지고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뭐 하루에 1콜, 2콜 나오는 거 가지고 경쟁력이 없죠. 그래서 콜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고비가 없으니까 고객들한테 가장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게 뭘까? 가장 고객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는 가격이거든요. 가격입니다. 가격. 박리담회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똑같은 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 거를 이용하게 만들려면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그 고객을 사로잡는 데는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남하고 분당, 수지, 용인 쪽이죠. 그래서 용인 쪽에서 이 강남이나 서울 시청 쪽으로 오가는 고객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제가 딱 분석을 해봤는데 딱 3군데더라고요. 어디냐면은 고속도로로 가죠. 그다음에 그 내곡간 도로라고 아실 거예요. 그 도로하고 그다음에 수서간 도로. 이 3군데를 통하지 않고서는 서울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용인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이 고객분들만 잡아도 굉장한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 생각을 했더니 서울에서 그쪽 분당이나 이쪽 가시는 분들 대리운전 요금이 3만 원이었어요. 전부. 그 3만 원을 5천 원만 다운을 시켜보자라고 생각을 했죠. 5천 원만 가격 다운 시켜보면은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광고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2년 동안에 고속도로에서 홍보를 못 하니까
내곡간 도로하고 수서간 도로 있죠. 거기에서 2년 동안에 밤에 대리운전을 하고 제일 가장 많이 밀리는 시간대가 새벽 6시입니다. 6시부터 10시까지는요. 그쪽에 수서간 도로하고 내곡간 도로가 거의 주차장이에요. 아침에 출근차들로. 그 지역만 홍보를 하면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현수막 한 장, 딱 현수막 한 장 가지고 정말 사업을 시작했는데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2년 동안에 현수막 딱 하나 들고 거기에서 아침마다 광고를 한 거예요. 거기다 걸어놓고 저도 서서 들고. 그래가지고 저희 대리운전은 서울까지 25,000원입니다. 5,000원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대리운전 이 하다가 보니까 이 서울하고 용인 쪽에 전문화를 시켰어요, 사실은 그때. 그러니까 모든 대리운전은 뭐 서울 전 지역도 다 되고 경기도도 다 되고 이렇게 광고를 하지만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서울에서 이쪽 용인 쪽만 전문으로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25,000원에 했더니 요금도 다운이 되고 기사들이 그쪽 왔다 갔다 하는 코스에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고객이 차 타가지고 나 어디 수지 어디야, 용인 어디야, 분당 어디야라고 동만 얘기하면 아파트까지 잘 찾아가는 거예요. 이 기사님들이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전문성도 띄우고 서비스의 질도 높고 5,000원도 다운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리운전 그 시장이 저희가 콜 나오던 게 하루에 4콜, 5콜 나오던 게요. 20콜, 30콜, 50콜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하루에. 그래서 이제 그때 50콜 넘어가면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사무실을 강남 쪽에다가 조그만 거 지하에다가 월세 60만 원짜리를 처음 지하에다가 얻은 게 저희 첫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에 많이 또 따라하죠. 다른 데서. 근데 그 전화번호 그 번호 가지고는 옛날 전화번호는 여러분들 말씀드려도 기억을 못 해요. 근데 그 번호 가지고는 이제 지금 이제 광고가 사실은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야, 이 분당 쪽 이쪽 말고 이제 전국을 좀 다 해봐야 되겠다. 서울, 경기, 인천까지 전체를 다 해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 번호는 안 되고 뭔가 다른 번호를 가지고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게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1577에 1577이라는 이 번호를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야, 1577 전화번호 정말 너 잘 가져가가지고 지금 성공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번호가요, 1577, 1577이 그때 저희 말고도요, 그 번호가 다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그 번호를. 왜냐면 여러분들 핸드폰 기본 요금 한 달에 5, 6만 원씩 기본 요금 내듯이 이 1577에 대한 전화 요금 기본 요금이요 450만 원씩 나가는 게 기본 요금입니다. 근데 이 번호가 있는데도 아무도 못 가져가요. 왜? 이 번호를 가져왔다가 사업이 성공을 못하면 기존에 있는 거 다 까먹고 매월 내야 되니까 그 돈을. 근데 저는 거기서 과감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리운전 시장을 이끌어 가려면 이 번호가 무조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번호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때 그 번호 갖고 올 때 저희 집사람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거 지금까지 그나마 사무실 하나라도 조그만 거 얻어놨는데 그거 다 날리는 거 아니냐. 이건 가지가지 하지 말자.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분당이나 하자.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차질 않죠. 제 양하고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왔죠. 갖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광고를 하는데 광고만 또 그냥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계속 사실은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식보다는 저는 이 지혜가 더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1577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 전화번호가 1577하고 1577이니까 앞뒤가 똑같네 전화번호가 이 생각을 문득 한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렇게 한번 알려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알렸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번호만 또 내가 알리면 효과가 없잖아요. 누가 좀 연예인이라도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예인 섭외할 돈이 없었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강성범 씨를 그때 처음 접하게 됐고 강성범 씨한테 사실은 진실로 다가가가지고 제가 돈이 없으니까 당신한테 뭐 모델비를 이렇게 줄 여력은 안 되는데 제가 나중에 성공하면 드릴 테니까 지금 모델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요게 전 재산입니다 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줬는데 성범 씨가 사람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또 오케이 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평생 은인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강성범 씨가 나와가지고 모델로 해서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또 착안을 한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그 가장 광고에 기억에 남는 게 지금 딱 떠오르면은 굉장히 많죠. 수천 개, 수만 개의 광고가 다 지나갔는데 그 중에 아마 머리에 딱 남는 게 뭐냐면 새우깡 선전 아시죠? 예,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이거는 광고가 다 지나가 수십 년이 돼도 저희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니까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그 다음에 1577에 1577 대리운전 요거만 넣고 다 빼자. 뭐 보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왜 어차피 광고하는 회사 정도면 보험은 다 들어있으니까, 저희 회사에 대한 신뢰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해가지고 반복송으로 계속 만들었더니만은 이게 지금 어린 애기들까지 다 따라하는 완전히 히트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성범 씨가 이 노래를 하면서 현재 했었죠, 광고를.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로.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굉장히 임팩이 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TV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DMB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TV까지 갔는데 저희가 대리운전 업계에서 최초로 광고를 했습니다. 남들 아무도 안 할 때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하다 보니 이 업계에서 지금 1등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연관 광고료를 정말 수십억 원씩 쏟아붓습니다. 그냥 대리운전하면 그냥 질리도록 하는 게 제 컨셉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사실 이제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굉장히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인생 역전은 짧지만 제가 세 가지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학력, 인맥, 재력 하나도 없이 제가 12년 전에 25만 원짜리 월세 살다가 지금 이렇게 큰 기업에 부모님한테 정말 물려받은 거 10원도 없이, 지금 저희 부모님도 저를 보면 맨날 울으세요. 이렇게 성공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남 일녀인데 아직도 형님들이나 동생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저희 큰형님은 지금 버스 운전하고 있고, 이게 현실이니까, 저희 가정의 현실이니까. 저희 둘째 형님도 저 일산 쪽에서 조그맣게 장사하고 있고, 저도 제가 만약에 뭐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아니면 저도 부모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키워주셨다고 하면 저 이 자리에 안 서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저희도 뭐 어디선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워낙 가진 게 없이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오신 분들 많이 힘내시고요. 앞으로 10년 후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한편의 드라마죠. 아주 찡한 드라마 네.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는 두 번째 뵙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예. 저도 예전에 봤는데 그렇죠. 지금 똑같아요. 네. 앞뒤가 똑같습니다. 앞뒤가 똑같아요. 아니, 더 젊어지시고 멋져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계속 나는 세 가지가 없었다. 결핍의 인물이었다. 그렇죠. 처음에 명 교수님도 결핍이 네네. 이제 그 긍정의 힘으로 발휘돼서 그렇습니다. 승화된 그 케이스이신 대표적인 것 같은데, 학벌과 인맥과 재력은 없었지만 네. 대표님에게 세 가지가 있었다면 뭐가 있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열정과 노력과 아직도 식지 않은 저의 그 추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세 가지를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꿈틀거리는 다 것이 있죠. 있으니까 네. 그 얼마나 발현시키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은 예. 그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네. 노력하는 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자기 신조죠, 신조.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제가 이 대리운전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만약에 뭐 부모님이 다만 뭐 광고비라도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너가 사업할 때 이거라도 써라라고 네. 단 만약에 돈 1,000만 원이라도 주셨다 그러면 정말 이 돈 아까워서 제가 투자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아예 제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잃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 튼튼한 체력과 뭐 이렇게 노력 이런 걸로다가 승부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냥 앞만 보고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렵진 않. 예? 튼튼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튼튼하게 보이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게 아, 감사합니다. 두렵진 않으셨어요?
그때는 뭐 그러니까 잃을 게 없으니까 두려운 것도 없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다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이건 이겨낼 수 있고 더 잘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굉장한 힘이네요. 힘이죠. 이 마들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인간들한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힘이 있다. 그게 되게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대표님을 알게 된 게 네.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 무슨 돈이 나서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스폰서가 뒤에 있나 뭐 이런 걸 했는데 예. 사실 그거 어렵잖아요. 그 결정을 내리기가. 그럼요. 그때 막 광고를 하겠다 딱 결심할 때 그때 상황은 어땠어요? 저는 이 대리운전업 처음에 할 때부터요. 수익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100% 진짜 제가 먹고 쓰는 거, 그러니까 제가 밥 먹는 것만 해결되면 그리고 이제 직원들 인건비 이런 거 기본적인 것만 해결된다 그러면 별도의 재산을 뭐 이렇게 축적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하고 안 맞고요. 지금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뭐 제 통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저는 이 제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남들은 이제 포화라고 하지만 저는 자신감이 있어서 네. 광고비를 계속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은 딱 들어온 거에 대해서 재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예전에 그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늘 자기한테 메시지 보낸다고. 네. 그러니까 번뜩번뜩 떠오를 때마다 어떤 경영 방침 같은 거를 네. 자기 자신한테 메시지를 보낸다고요? 보내놓는 거예요. 지금도 하세요? 네, 그걸 기억해 주시네요. 네, 예전에 다른 방송 계실 때 제가 출연을 해가지고요. 잠깐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이제 투지폰 쓸 때잖아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잠잘 때 하고 운전할 때 제일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이렇게 보면 야, 저 광고 간판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저기다 광고를 놓고 그다음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혼자서 어차피 운전을 하고 가니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떠오를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메모가 안 되면 사실 지나치면 5분 있으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한 손으로다가 이게 핸드폰으로다가 메시지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한번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이렇게 저한테 해보라고 그랬는데 정말 눈 감고 이렇게 메시지를 쳤는데 이게 다 쳐져요. 한 손으로. 그러니까 워낙 네.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많이 하니까 거잖아요. 이 달인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핸드폰에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이런 분들 CEO를 현장형 CEO라고 그러거든요. 현장형 예, CEO. 그래서 리차드 브랜슨 같은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인데 굉장히 탁월해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또 위기랑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위기와 기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만 드렸지만 사실은 위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앞서 나가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들이요 엄청 많고요. 특히 그 가격을 5,000원 인하했을 때 네. 경쟁 업체에서 항의 같은 게 있었을 것 같긴 해요. 항의가 말도 못했죠. 그때 다른 업체에서 왜냐하면 시장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3만 원 시장을 다 해놨는데 네. 어떤 업체가 25,000원에 들어와서 시장을 물들인다고 이걸 나쁘게 물들인다고 저희를 제재하고 이런 거 굉장히 조금 그때 당시에 막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막 데모도 하고 네. 반대도 하고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사업하면서 10년 동안 정말 매년 1년에 두세 건씩 사고가 계속 터집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실수해서 터지는 사고는 아니고 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 그 대표님은 도전형이 굉장히 그렇죠. 네, 도전적인 아니, 게 타고난 그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더 하나 또 라인 나우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들을 하나의 신조를 갖고 있어요. 네, 미루지 그러면 않고. 네네네. 마치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도전하고 싶은 그런 분야 없으세요? 지금 이제 도전은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대리운전 쪽은 저희가 아직 상장된 회사가 없습니다. 제 목표는요. 대리운전 업계 최초로 상장을 하는 게 목표고요. 그 날을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뛰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의 이제 도전은 최근에 시작한 사업인데 저희가 퀵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퀵 서비스. 예, 그래서 네. 이제 택배 사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네. 그 보니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이 많은 고객들이 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다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필요한 또 다른 우리와 같이 접목시킬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한 게 퀵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퀵을 하고 있는데 고객분들 반응이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감동적인 스토리 저희 들려주셔서 고맙고요. 네, 뜨거운 박수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 계시고요. 좋은 생각과 행동은 뇌 안쪽에 있는 전두엽을 아주 긍정적으로 자극한다고 해요.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두엽이 자극되면 또 역으로 다시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도 좋은 생각과 말로 해피 바이러스를 한번 퍼뜨려 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